태극도 그림은 오랜 우리 민족문화 관념, 이념으로 된 지가 사실은 2000년 역사를 계승되어 온 민족 이데올로기적 이념화되어서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이념화된 태극도 그림, 유교, 주역 철학을 근거로 하는 태극도 그림 승상사조는 1875년 일본 군함 운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처음 우리나라가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창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요호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사에서 타율적 강요된 일본의 운요호의 강요된 침탈에 의해서 문을 열게 됨으로 해서 국기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국기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그것을 지난번 내가 유튜브 방송 때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국기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1875년 운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은 결국 강화도 조약, 병자 수호 통상 조약을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면서 엄연히 일본 운요호 배에는 국기가 걸려져 있었는데 왜 먼저 발포를 해가지고 쌍방간에 교전을 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일본의 전궤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조선 조정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조선 조정은 국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얼떨결에 그냥 일본의 구둣발에 채인 발길기를 당한 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측의 요구되는 국기라는 것은 국적을 외국에 나갈 때 배가 나갈 때는 국적을 표시하기 위한 그 나라의 나라됨을 상징하는 것이 국기의 상징이라는 것을 처음 알고부터 이것이 불평등한 말하자면 강요된 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강화도 불평등 조약을 맺어지게 됨으로 해서 일본에 느닷없이 어떤 국가 간의 문을 열게 되면 그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서 말하자면 조세의 제도, 국가 간의 문을 여는 어떤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말하자면 국가 간의 조약,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맺어지게 됨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말하자면 많은 것을 문을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을 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일본 국민을 막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고 부산포, 인천항, 나진지구 등 그 외에 많은 지역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막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기라는 것을 너희가 운영호 사건으로 해서 하게 됐다면은 조선 조정에서 분명히 국기가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국기가 우리 조선 조정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봐서 75년 운영호 사건은 국기가 처음 논의된 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은 과정에서 내내 우리도 국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국기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국기가 처음 운용호 사건으로 국기를 알게 된으로부터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구와 논의돼서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사료적 가치가 사료적 그런 증거가 없어요. 무조건 7년이 지난 1882년 일본 메이지마루 배 타고 가다가 무조건 메이지마루 배 타고 가다가 만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기 논의가 진작 이 고종 12년에 운용호 사건이 났으니까 고종 13년에 고종 그러니까 일본 가는 도중에 7년이 지난 다음에 말하자면 일본 배 메이지마루 배 타고 가다가 만든 것으로 국기가 지금 그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그 태극기를 그러면 지역을 근거로 해서 유교 경전이 주역을 근거로 해서 태극기를 만들게 된 것으로 인해서 고종 황제를 상징하는 태극 빨강은 주상을 상징하고 밑에 태극 또 파랑색은 백성을 상징한다는 상대주의 이러한 그림으로 해서 그때 당시 일본에 가면서 김옥균 누굽니까 몇몇이 갑신정변을 서강범 등 몇몇이 가면서 메이지마루 배 타고 가면서 이제 그렇게 국기 대중소 세 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서하 기략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일본 배 타고 가면서 이제 그때 메이지마루 배 선장이 영국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영국 사람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태극 8개를 갖다가 국기에 그려놓으니까 8개는 너무 복잡하니까 누가 다른 나라에서 국기를 갖다가 베껴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니기퉁에다가 수학에만 하라고 해서 했다. 그렇게 수학이라게 기술되어 있다고 있는 것으로 봐서 태극기를 대중소 세 번을 만들어서 일본 가서 일본 배에서 이제 조선에 그때 기무처라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태극기를 세 번 대중소를 만들어 갖고 기무처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이제 그렇게 당시 그때의 사정은 이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태극기가 만들게 된 것이 1882년도에 만든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 이제 우리가 그 갑신정변이다 많은 국난을 거치면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 미국 러시아 우리나라 안에서 그 얼마나 서양들이 치는 그 정치적 혼란기를 겪으면서도 그런 태극기를 국기로 한 이유 우리가 겪어왔습니까? 그 이후 이제 우리가 8.15 해방을 겪게 되는 1945년도 해방까지 이제 말하자면 거치면서 우리도 정치적 이념을 조선 왕조의 봉건 왕조 국기를 다시 계승해서 우리가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민족사의 어겐 유구한 역사에 민의에 의한 국민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봉고 랑조 정치가 끝나고 민의에 의한 국민정부가 들어섰다면 우리가 성경 기절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성경 기절의 말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정치 이념에 맞는 민의에 의한 국기와 애국가를 새로 제정했으면 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948년도 재헌 정부에서 대한민국 재헌 정부에서 국기와 애국가를 어떻게 쓰면 쓰겠냐. 국기와 애국가를 사실 그때 당시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다시 제정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보면 태극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역 철학 유교의 삼경에 속하는 주역 철학의 점소의 원전이요. 애국가는 가사는 누가 지은지도 아직 몰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지었는지 사실적으로 누가 지었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상 미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확실히 하고 넘어가서 알고 국민이 알고 국기 이념과 애국가를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시키고 그래서 미국과 같이 국기의 날은 없다 하더라도 국기를 국민의 뜻에 맞는 국민의 의사에서 나오는 간명한 주역 철학을 버리고 그림 중심으로 간명하니 정치적 표적은 곧 정치의 표적은 국토 통일과 영토 발전에 있다고 하는 그런 관역과 표적이 있는 이러한 국기를 대한민국 국토가 북만주 고대 우리 민족사의 영거권 고구려사, 발해사, 부여사, 고조선사 저기 하북지방에 있는 여화강까지 발해만 우리와 다 우리의 고조선 역사의 민족사 어리에 담겨져 있는 이런 것을 다 우리의 꿈과 이상으로 보는 그러한 우리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림 중심으로의 관역, 표적, 국토의 표적 이러한 국기로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문을 어린애들이 사람들이 한문을 유교 삼경시대 유교 경전시대도 아니고 주역 철학을 태극기는 국기지만은 주역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학생들이 주역 철학 사서 삼경 한문 공부합니까? 이 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 확실하니 어떤 관역과 국토관으로서의 관역, 표적, 국토 통일관, 정치적, 정치는 있는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표적이 없어요. 태극기에는. 표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표적을 국토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여기에 애국가도 국기에 맞춰서 이렇게 확실하게 다시 이 시대에 맞게 부르면 우리 통일 빨리 될 겁니다. 이상하니 독일 통일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댔기 그렇게 찾아와요. 이상과 이념된 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꿈이 좋아야 국민이 한 사람도 꿈이 좋고 이상이 좋아야 그 사람은 그렇게 또 발전되는 겁니다.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해서 국기의 그림을 보고 미국과 같이 별이 하나 추가되면 주가 하나 태어난 것 같이 러시아 포트리 일세가 땅을 그렇게 넓혀놨듯이 39키를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공산 사회주의 혁명으로 해가지고, 레닌이 그 국기를 버려가지고, 그 70년도 못 쓰고, 공산 사회주의 국가로는 경제의 힘으로 도저히, 나라도 부강될 수 없고, 국토를 또 팔아먹게 될 형편이 되고, 그러니까 1991년 레닌이 만든 빨간 국기가 자연히 폐기시키고 그 땅을 넓혀는 개정 러시아 시대에 펴트리지어 만든 30국기를 다시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고 고칠 때 고치고 탄력적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국기가 선문이 만든 신해혁명 때 1910년대 신해혁명 때 선문이 만든 국기 그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 정부가 말하자면 싸우다가 그 공산당 정부가 중국 전토를 통일하면 어떻게가 승리한테 그 대만으로 그 국기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선문이 만든 국기 1100인가요? 그걸 가져가 버리니까 국기가 없어진 중국은 어때요? 1949년도에 국기 그림 모집을 전부 했어요. 국기 그림 모집을 해갖고 그 국기 그림 보세요. 미국은 국토는 별이다 하는 직관주의. 보면 바로 국기가 국토관이다. 바로 국민의 꿈과 희망을 준다 해가지고 별로서 하나하나 추가해갖고 별이 10개에서 지금 50개로 늘어났다고 하면 중국은 미국한테 뺏겨버렸어요. 그 직관주의, 국기는 별이다 한 건 미국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래갖고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국기 도안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괴테의 광학, 뭐니까, 괴테가 1780몇 년대에 만든 광학의 이론인가? 그 색채론에 대해서 괴테가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저희는 자연의 색채 에너지, 말하자면 태양 빛에서 나오는 생명 에너지, 그 국기를 색채론을 근거로 해서 말하자면 중국 국기 빨간 속에다가 노란색 국기를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국기가 국민의 의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국가도 중국 애국가도 3번을 거쳤어요. 중국 애국가 7층에는 중국 애국가가 뭐냐면 중국 국민들을 찬양하는 국기로만 애국가로만 지었는데 중국 국민들이 떠들고 난리였습니까? 중국 국민들이 일본 놈들이 중국 땅을 쳐들어와가지고 수 30만인가 40만인가 죽인 중국 국민들의 그 역사적 사실을 잊었느냐? 그런데 애국가를 그렇게 중국 찬양, 공산당 찬양 가사로만 하면 되겠느냐 해갖고 중국 국민들이 떠드니까 애국가 가사를 또 바꾸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 누가 지었습니까? 지금이 나도 아직도 몰라요. 그래갖고 마르고 달아지도록 함께 우리 국토가 조선 왕조 시대보다 국토가 더 줄어들었어요, 지금. 무장 이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국토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이상과 이념을 좋게 가지면 그 이상과 이념대로 국토도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독일이 내가 재차 말합니다만 독일이 어느 날 느닷없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렇게 600만 유태인을 학살하면서도 그 통일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뭔 잘못되어서 국토가 이미 세계 유일하게 영락의 태극기 그림 마냥으로 38선이로 태극도 그림을 그려놓고 태극기 그림 마냥으로 태극 사계가 검은 사계가 러시아를 상징한 거예요. 중국을 상징하고 미국 상징하고 일본은 태극 사계가 상징합니까? 검은 어두움이 뺑돌을 싸고 있는 것이 그 점쟁이 점캐 그 바둑판 수익기 싸움하라고 태극 사계 검정색으로 해놨어요. 가운데 동글배기는 남북가 북으로 둘로 갈라지라고 태극기 그림같이를 딱 만들어니까 영락없이 우리나라 지정학적 환경 현실 영토적
영토가 생김새가 영락없이 혹연 동해바다는 양의 끼가 올라가서 쫌비라에 펴져가지고 올라가고 선남강을 쭉 내려가고 오성성이가 쭉 올라가고 항해바다를 저기 음이개가 흘러가고 지금 밤낮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어 삼천리강산에서 둘러 날아가고 똑같은 비율로 날아가고 이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시대에 맞게 한문을 안 배우니까 아기들이 유교 주역도 안 읽고 그러니까 그림 중심으로 하지 학설 중심으로 주역 학설 중심으로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기에 더에 관심이 없어요. 국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도 1991년 국기부터 친 거예요. 딱 저번에 국민의 이상이다 이것은 국토에 대한 이상이다. 그런데 태극기는 관역이 없어요. 관역 표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대에 맞지 않는 주역 철학, 점쟁이 철학 그만 버리고 그림 중심으로 간명하게 미국과 같이 중국과 같이 일본 동글배기 하나 딱 쳐갖고 이때 보십시오. 중국이 일본이 동글배기 하나 딱 그 뭡니까? 태양 숭배 사상, 태양이 주는 그 이미지는 뭡니까? 통합적 일체적 한일 통일성 국민 스스로 하나로 모인다. 이렇게 간명하면서도 그 이미지가 주는 그 미국은 바로 직관적인 그림으로 그냥 별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해서 보면 그냥 기양 알 수 있도록 했고 러시아는 그 표틀 이시가 만든 영토군주가 만든 국기를 다시 쓰고 있고 일본 국기에 동글배기 한다. 중국 국기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빨간 바탕 노란 단 두 색으로 중국 국기 처음 만들 때 중국 장찌징이라는 사람이 정치 협상에서 머택동이야 유석이 뭐도 인표 뭐도 많은 정치 소련 중국 공산당 정치 협상에서 뭐 이러한 줄 알아요. 국기의 그림이 난잡하면 국토가 난잡하다고 그랬어요. 국토가 난잡해진다고. 우리 국기 보면요 이 태극기 걸어놓고 지금 150년 되었어요. 운용어 사건 이후 150년. 얼마나 지금 부인 미념으로 싸우고 우리 국내가 얼마나 난잡하고 방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좋은 꼴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꼴을 못 봐요. 그러니 바꿀 때는 바꿔주고 탄력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